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게 너무나 쉽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다른 사람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의 성격에 어떤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궁금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인간 심리의 가장 어둡고 깊은 곳, 보통 사람들은 감히 들여다보려 하지 않는 그 심연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곳은 감정이 무기가 되고 순수함이 장기판 위에 말이 되는 곳입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관에 불편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만약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영상을 멈추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보이지 않는 힘의 역학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를 얻고자 하신다면 이 이야기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지식이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하고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어둠에 맞서기 위해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빛을 밝히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 심성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파헤칩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선의로 움직인다고 믿으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이 세상의 고삐를 쥐고 있는 자들은 부끄러움도 후회도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들은 가면을 쓰거나 피 묻은 무기를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대신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엑셀 시트를 능숙하게 다루죠. 그들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당신의 경력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따뜻한 칭찬을 건네며 당신의 마음의 열쇠를 훔쳐갑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을 때 당신은 이미 그들의 거대한 체스 게임에서 희생된 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애써 외면해온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어둠의 3요소, 즉 다크 트라이어드라고 부릅니다. 나르시시즘, 마키아벨리즘, 그리고 사이코패시. 이것은 단순한 성격 장애가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가장 위험한 3가지 심리적 무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무기들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들의 먹잇감이 되거나 꼭두각시가 될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제 인간이 스스로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만드는 곳, 다크 사이콜로지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990년대 후반, 월스트리트의 야망으로 가득 찬 한 젊은이가 등장했습니다. 그에게는 물려받은 유산도 명망 높은 가문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곤 잘 다려진 명품 수트와 매력적인 미소, 그리고 바닥을 알 수 없는 자신감뿐이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는 수십억 달러를 주무르며 월스트리트의 최정상에 올랐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심지어 그의 가장 가까운 동료들조차도 이 남자의 내면에는 공감 능력도 죄책감도 타인에 대한 충성심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수완 좋은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이코패스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폰지 사기를 설계한 번이 매도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투자자들을 속이며 거짓된 금융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친구와 가족까지도 그의 사기극에 끌어들였습니다. 그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났을 때 이미 6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5조 원에 달하는 돈이 허공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잃었고 몇몇은 그 충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 후에도
그의 얼굴에서는 단 한 방울의 후회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이토록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타인의 삶을 파괴하고도 일말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버니 매도프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정신구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로 다크 트라이어드 성향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위험한 정신구조는 세 가지 독성 특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나르시시즘, 즉 병적인 자기애와 오만함. 둘째, 마키아벨리즘, 즉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교활함과 책략. 셋째, 사이코패시, 즉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냉혹함과 공감 능력의 완전한 결여. 이제 가장 소름 끼치는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기업 CEO 5명 중 1명은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는 교도소에 수감된 범죄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비율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역사상 가장 성공했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했던 인물들, 예를 들어 독재자, 거부, 그리고 일부 정치 지도자들에게서는 이 세 가지 특성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다크 트라이어드는 어두운 뒷골목에 숨어있는 범죄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정치인들, 그리고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다국적 기업의 CEO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들의 이익을 착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당신이나 저처럼 사회적 규범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동정심을 표현하고 당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사실은 그들이 바로 권력과 힘의 최상층에서 가장 잘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첫인상은 매우 매력적이고 지적으로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가 당신을 철저히 이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경험 말입니다. 아마도 당신의 노력을 가로챈 상사였을 수도 있고 끊임없이 진실을 왜곡하던 연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의 믿음을 배신하고 상처만 남긴 친구였을 수도 있죠. 이용당했다는 그 끔찍한 느낌,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줄로 나를 조종하고 있었다는 그 배신감. 이 끔찍한 경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어쩌면 바로 지금 당신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일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다크 트라이어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의 얼굴이 명확하다고 믿습니다. 마치 영화 속 악당이나 괴물처럼 말이죠. 하지만 진짜 위험은 전혀 악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옵니다. 그들은 달콤한 말로 당신에게 꿈을 팔고 등 뒤에서는 당신의 세계를 약탈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체스판의 말처럼 여기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말이든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도, 죄책감도, 충성심도 느끼지 못하는 냉혈한 게임 플레이어들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단 하나, 바로 힘입니다. 다크 트라이어드는 책 속에만 존재하는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정신들이 어떻게 조용히 이 세계를 지배하는지를 보여주는 청사진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을 알아보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당신 역시 그들의 게임에서 하나의 말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내는 것일까요? 이 나르시시스트, 마키아벨리스트, 사이코패스들은 어떻게 그토록 쉽게 권력의 정점에 오르는 것일까요? 그들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사용하는 심리적 무기는 무엇이며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는 어떻게 그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갈 것입니다. 일단 그들의 정신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나면 당신은 결코 이전과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다크 트라이어드는 앞서 말했듯 나르시시즘, 마키아벨리즘, 사이코패시라는 세 가지 위험한 성격 특성을 합친 심리학 용어입니다. 이 특성들 각각도 충분히 위험하지만 이 세 가지가 한 사람에게서 결합될 때 기만과 통제, 그리고 잔인함의 통달한 궁극의 포식자가 탄생합니다. 그들이 권력의 정점에 오르는 이유는 그들이 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어두운 정신세계 자체가 그들의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자비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것을 넘어 다른 모든 이들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 스스로 그런 환경을 조성합니다. 먼저 나르시시즘부터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스스로가 특별하고 독보적이며 모든 사람의 찬사와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설령 그가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말입니다. 그가 권력을 원하는 이유는 리더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숭배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방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자신에게 쏟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현실을 왜곡하여 자신의 작은 성과를 마치 세상을 바꾼 혁명인 것처럼 부풀립니다. 만약 누군가 그가 만들어낸 빛나는 이미지에 감히 도전이라도 한다면 그는 격렬한 분노를 터뜨리거나 교묘한 심리 게임을 시작하거나 혹은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려 시도할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었던 나르시시스트들은 단지 권력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헌신, 즉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고 오직 그를 위해 복무하는 완전한 숭배를 원했습니다. 스스로를 신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수많은 초상화를 그리게 했던 나폴레옹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작 그의 제국은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혹은 스티브 잡스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의 현실 왜곡장은 너무나 강력해서 사람들은 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가족까지 뒤로 한 채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야심찬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변 모든 사람의 빛을 빨아들여 자신의 끝없는 공허함을 채우는 감정의 블랙홀이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그의 지성이나 힘이 아닙니다. 바로 그의 매력입니다. 무기화된 매력.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들은 카리스마는 최고 수준이지만 공감 능력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심리적 도구 상자를 가지고 다닙니다. 처음에는 사랑과 칭찬으로 당신을 압도하는 러브바밍, 점차 당신의 현실 감각을 부정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 그리고 때로는 애정을, 때로는 냉대를 보여주며 당신을 감정적으로 길들이는 간헐적 강화까지. 그들은 마치 사이비 종교의 교주처럼 행동합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당신이 스스로를 알아보지 못할 때까지 서서히 당신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그들의 희생자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자신의 그림자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과학이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신경과학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단순히 감정적인 상처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뇌를 재프로그래밍합니다. MRI 스캔 결과 이런 관계를 겪은 사람들의 뇌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에게서 보이는 것과 유사한 활동이 관찰됩니다. 이염을 감지하는 편도체는 끊임없이 과활성화되고 자존감과 정체성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피질이 기능은 약화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이 찢어지는 경험이 아니라 정신의 구조 자체가 무너지는 공격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펼쳐지기에 가장 이상적인 무대는
바로 소셜미디어입니다. 오늘날의 디지털 세상은 나르시시즘을 위한 가장 강력한 공급망입니다. 이곳에서는 가장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자신을 잘 파는 사람이 보상을 받습니다. 진정성보다는 자극적인 콘텐츠가, 감수성보다는 과시가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모든 좋아요는 도파민 주사이며 모든 댓글창은 추종자들이 손가락으로 경의를 표하는 옥자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영혼의 질병을 오늘날 우리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나르키소스 신화는 단순히 자신의 아름다움에 취한 남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언이자 경고입니다. 자신의 물에 비친 모습에 너무나 매혹된 나머지 물가에 앉은 채로 굶어 죽은 한 남자의 이야기. 그는 자신의 허상에서 눈을 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 연못은 우리 손안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스마트폰의 검은 거울입니다. 이 비극의 핵심은 나르시시스트가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증오한 나머지 만들어낸 허상에서 눈을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은 전적으로 당신의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환상을 꿰뚫어 보는 순간 그들의 마법은 깨져버립니다. 진정한 자유는 당신이 그들에게 쏟아부었던 그 모든 에너지와 관심을 되찾아 자신에게 투자하기 시작할 때 시작됩니다. 이제 두 번째 특성, 마키아벨리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513년 니콜로 마키아벨리라는 정치사상가는 군주론이라는 위험한 책을 썼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통치자를 위한 안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하나의 원칙 아래 심리적 무기들을 집대성한 최초의 교본이었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그의 사상은 세상을 체스판처럼 여기고 인간을 말처럼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스트는 나르시시스트처럼 박수갈채에 굶주려 있지도 않고 사이코패스처럼 충동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는 냉철한 전략가이며 모든 행동을 차가운 계산 하에 둡니다. 그는 자신의 보너스를 올리기 위해 수천 명을 해고하는 기업의 CEO이며 환경보호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뒤로는 석유 회사로부터 검은 돈을 받는 정치인입니다. 또한 친근한 모습을 연출하지만 모든 행동이 결국 제품 판매로 이어지는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에 의해 움직인다는 단순한 진실에 기반합니다. 그리고 감정은 조작될 수 있습니다. 마키아벨리스트는 당신의 희망, 두려움, 충성심을 연구하고 그것을 당신을 조종하는 지렛대로 사용합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무기는 정보입니다. 그들은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려 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동료의 실수를 조용히 기록해 두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터뜨리는 사람, 바로 그가 마키아벨리스트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존재인 사이코패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정한 사이코패스는 타인에 대한 공감, 후회,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는 당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는 보통 사람들처럼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점이 그들을 권력의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로 만듭니다. 보통 사람이 도덕적 한계를 넘기 전에 망설이는 반면 사이코패스에게는 애초에 그런 한계선이 보이지조차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 감정의 작동 방식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만 스스로는 느끼지 못합니다. 마치 생맹인 사람이 색깔의 이름과 파장은 외울 수 있지만 직접 볼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능력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흉내내고 신뢰를 얻은 뒤 그것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이제 가장 끔찍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르시시즘의 인정욕구, 마키아벨리즘의 교활한 전략, 그리고 사이코패스의 무자비함이 한 사람 안에서 결합될 때 권력과 기만, 그리고 파괴를 위해 태어난 완벽한 포식자가 탄생합니다. 그들이 권력의 정상에 오르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진실을 그들은 이미 꿰뚫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덕, 연민, 정직, 이 모든 것은 권력 게임에서는 약점에 불과하다는 진실 말입니다. 정치, 비즈니스, 혹은 인간관계의 세계에서 게임의 룰을 이용하지 않는 자는 결국 이용당하는 자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이 드물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이 어디에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대 기업을 이끌고 정부 고위직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지금 당신의 사무실 책상 건너편에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당신이 그들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괴물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리더가 되고 당신의 멘토가 되고 심지어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내면에 두려움을 심어 당신이 아무런 의문 없이 그들의 뜻에 따르도록 만듭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진실은 이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들의 계략을 믿어주고 그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그들의 방식이 성공의 일부라고 인정해주는 한 그들의 힘은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고이자 무기이며 거울입니다. 만약 당신이 단 한 번이라도 그들을 알아보는 법을 배운다면 그 누구도 당신을 체스판 위의 말로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괴물이 존재하는가?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게 너무나 쉽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다른 사람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의 성격에 어떤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궁금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인간 심리의 가장 어둡고 깊은 곳, 보통 사람들은 감히 들여다보려 하지 않는 그 심연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곳은 감정이 무기가 되고 순수함이 장기판 위에 말이 되는 곳입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관에 불편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만약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영상을 멈추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보이지 않는 힘의 역학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를 얻고자 하신다면 이 이야기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지식이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하고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어둠에 맞서기 위해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빛을 밝히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 심성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파헤칩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선의로 움직인다고 믿으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이 세상의 고삐를 쥐고 있는 자들은 부끄러움도 후회도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들은 가면을 쓰거나 피 묻은 무기를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대신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엑셀 시트를 능숙하게 다루죠. 그들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당신의 경력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따뜻한 칭찬을 건네며 당신의 마음의 열쇠를 훔쳐갑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을 때 당신은 이미 그들의 거대한 체스 게임에서
희생된 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애써 외면해온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어둠의 3요소, 즉 다크 트라이어드라고 부릅니다. 나르시시즘, 마키아벨리즘, 그리고 사이코패시. 이것은 단순한 성격 장애가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가장 위험한 3가지 심리적 무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무기들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들의 먹잇감이 되거나 꼭두각시가 될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제 인간이 스스로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만드는 곳, 다크 사이콜로지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990년대 후반, 월스트리트의 야망으로 가득 찬 한 젊은이가 등장했습니다. 그에게는 물려받은 유산도 명망 높은 가문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곤 잘 다려진 명품 수트와 매력적인 미소, 그리고 바닥을 알 수 없는 자신감뿐이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는 수십억 달러를 주무르며 월스트리트의 최정상에 올랐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심지어 그의 가장 가까운 동료들조차도 이 남자의 내면에는 공감 능력도, 죄책감도, 타인에 대한 충성심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수완 좋은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이코패스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폰지 사기를 설계한 번이 매도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투자자들을 속이며 거짓된 금융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친구와 가족까지도 그의 사기극에 끌어들였습니다. 그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났을 때 이미 6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5조 원에 달하는 돈이 허공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잃었고 몇몇은 그 충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 후에도 그의 얼굴에서는 단 한 방울의 후회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이토록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타인의 삶을 파괴하고도 일말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버니 매도프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정신구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로 다크 트라이어드 성향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위험한 정신구조는 3가지 독성 특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나르시시즘, 즉 병적인 자기애와 오만함. 둘째, 마키아벨리즘, 즉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교활함과 책략. 셋째, 사이코패시, 즉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냉혹함과 공감 능력의 완전한 결여. 이제 가장 소름 끼치는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기업 CEO 5명 중 1명은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는 교도소에 수감된 범죄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비율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역사상 가장 성공했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했던 인물들, 예를 들어 독재자, 거부, 그리고 일부 정치 지도자들에게서는 이 3가지 특성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다크 트라이어드는 어두운 뒷골목에 숨어있는 범죄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정치인들, 그리고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다국적 기업의 CEO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들의 이익을 착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당신이나 저처럼 사회적 규범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동정심을 표현하고 당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사실은
그들이 바로 권력과 힘의 최상층에서 가장 잘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첫인상은 매우 매력적이고 지적으로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가 당신을 철저히 이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경험 말입니다. 아마도 당신의 노력을 가로챈 상사였을 수도 있고 끊임없이 진실을 왜곡하던 연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의 믿음을 배신하고 상처만 남긴 친구였을 수도 있죠. 이용당했다는 그 끔찍한 느낌,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줄로 나를 조종하고 있었다는 그 배신감. 이 끔찍한 경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어쩌면 바로 지금 당신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일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다크 트라이어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의 얼굴이 명확하다고 믿습니다. 마치 영화 속 악당이나 괴물처럼 말이죠. 하지만 진짜 위험은 전혀 악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옵니다. 그들은 달콤한 말로 당신에게 꿈을 팔고 등 뒤에서는 당신의 세계를 약탈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체스판의 말처럼 여기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말이든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도, 죄책감도, 충성심도 느끼지 못하는 냉혈한 게임 플레이어들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단 하나, 바로 힘입니다. 다크 트라이어드는 책 속에만 존재하는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정신들이 어떻게 조용히 이 세계를 지배하는지를 보여주는 청사진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을 알아보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당신 역시 그들의 게임에서 하나의 말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내는 것일까요? 이 나르시시스트, 마키아벨리스트, 사이코패스들은 어떻게 그토록 쉽게 권력의 정점에 오르는 것일까요? 그들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사용하는 심리적 무기는 무엇이며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는 어떻게 그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갈 것입니다. 일단 그들의 정신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나면 당신은 결코 이전과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다크 트라이어드는 앞서 말했듯 나르시시즘, 마키아벨리즘, 사이코패시라는 세 가지 위험한 성격 특성을 합친 심리학 용어입니다. 이 특성들 각각도 충분히 위험하지만 이 세 가지가 한 사람에게서 결합될 때 기만과 통제, 그리고 잔인함의 통달한 궁극의 포식자가 탄생합니다. 그들이 권력의 정점에 오르는 이유는 그들이 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어두운 정신세계 자체가 그들의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자비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것을 넘어 다른 모든 이들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 스스로 그런 환경을 조성합니다. 먼저 나르시시즘부터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스스로가 특별하고 독보적이며 모든 사람의 찬사와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설령 그가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말입니다. 그가 권력을 원하는 이유는 리더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숭배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방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자신에게 쏟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현실을 왜곡하여 자신의 작은 성과를 마치 세상을 바꾼 혁명인 것처럼 부풀립니다. 만약 누군가 그가 만들어낸 빛나는 이미지에 감히 도전이라도 한다면 그는 격렬한 분노를 터뜨리거나 교묘한 심리 게임을 시작하거나 혹은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려 시도할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었던 나르시시스트들은 단지 권력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헌신, 즉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고 오직 그를 위해 복무하는 완전한 숭배를 원했습니다.
스스로를 신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수많은 초상화를 그리게 했던 나폴레옹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작 그의 제국은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혹은 스티브 잡스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의 현실 왜곡장은 너무나 강력해서 사람들은 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가족까지 뒤로한 채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야심찬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변 모든 사람의 빛을 빨아들여 자신의 끝없는 공허함을 채우는 감정의 블랙홀이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그의 지성이나 힘이 아닙니다. 바로 그의 매력입니다. 무기화된 매력.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들은 카리스마는 최고 수준이지만 공감 능력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심리적 도구 상자를 가지고 다닙니다. 처음에는 사랑과 칭찬으로 당신을 압도하는 러브바밍, 점차 당신의 현실 감각을 부정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 그리고 때로는 애정을, 때로는 냉대를 보여주며 당신을 감정적으로 길들이는 간헐적 강화까지. 그들은 마치 사이비 종교의 교주처럼 행동합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당신이 스스로를 알아보지 못할 때까지 서서히 당신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그들의 희생자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자신의 그림자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과학이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신경과학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단순히 감정적인 상처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뇌를 재프로그래밍합니다. MRI 스캔 결과 이런 관계를 겪은 사람들의 뇌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에게서 보이는 것과 유사한 활동이 관찰됩니다. 이염을 감지하는 편도체는 끊임없이 과활성화되고 자존감과 정체성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피질이 기능은 약화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이 찢어지는 경험이 아니라 정신의 구조 자체가 무너지는 공격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펼쳐지기에 가장 이상적인 무대는 바로 소셜미디어입니다. 오늘날의 디지털 세상은 나르시시즘을 위한 가장 강력한 공급망입니다. 이곳에서는 가장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자신을 잘 파는 사람이 보상을 받습니다. 진정성보다는 자극적인 콘텐츠가, 감수성보다는 과시가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모든 좋아요는 도파민 주사이며 모든 댓글창은 추종자들이 손가락으로 경의를 표하는 옥자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영혼의 질병을 오늘날 우리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나르키소스 신화는 단순히 자신의 아름다움에 취한 남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언이자 경고입니다. 자신의 물에 비친 모습에 너무나 매혹된 나머지 물가에 앉은 채로 굶어 죽은 한 남자의 이야기. 그는 자신의 허상에서 눈을 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 연못은 우리 손안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스마트폰의 검은 거울입니다. 이 비극의 핵심은 나르시시스트가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증오한 나머지 만들어낸 허상에서 눈을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은 전적으로 당신의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환상을 꿰뚫어 보는 순간 그들의 마법은 깨져버립니다. 진정한 자유는 당신이 그들에게 쏟아부었던 그 모든 에너지와 관심을 되찾아 자신에게 투자하기 시작할 때 시작됩니다. 이제 두 번째 특성, 마키아벨리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513년 니콜로 마키아벨리라는 정치사상가는 군주론이라는 위험한 책을 썼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통치자를 위한 안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하나의 원칙 아래 심리적 무기들을 집대성한 최초의 교본이었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그의 사상은 세상을 체스판처럼 여기고
인간을 말처럼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스트는 나르시시스트처럼 박수갈채에 굶주려 있지도 않고 사이코패스처럼 충동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는 냉철한 전략가이며 모든 행동을 차가운 계산 하에 둡니다. 그는 자신의 보너스를 올리기 위해 수천 명을 해고하는 기업의 CEO이며 환경보호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뒤로는 석유 회사로부터 검은 돈을 받는 정치인입니다. 또한 친근한 모습을 연출하지만 모든 행동이 결국 제품 판매로 이어지는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에 의해 움직인다는 단순한 진실에 기반합니다. 그리고 감정은 조작될 수 있습니다. 마키아벨리스트는 당신의 희망, 두려움, 충성심을 연구하고 그것을 당신을 조종하는 지렛대로 사용합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무기는 정보입니다. 그들은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려 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동료의 실수를 조용히 기록해 두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터뜨리는 사람, 바로 그가 마키아벨리스트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존재인 사이코패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정한 사이코패스는 타인에 대한 공감, 후회,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는 당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는 보통 사람들처럼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점이 그들을 권력의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로 만듭니다. 보통 사람이 도덕적 한계를 넘기 전에 망설이는 반면 사이코패스에게는 애초에 그런 한계선이 보이지조차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 감정의 작동 방식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만 스스로는 느끼지 못합니다. 마치 생맹인 사람이 색깔의 이름과 파장은 외울 수 있지만 직접 볼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능력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흉내내고 신뢰를 얻은 뒤 그것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이제 가장 끔찍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르시시즘의 인정욕구, 마키아벨리즘의 교활한 전략, 그리고 사이코패스의 무자비함이 한 사람 안에서 결합될 때 권력과 기만, 그리고 파괴를 위해 태어난 완벽한 포식자가 탄생합니다. 그들이 권력의 정상에 오르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진실을 그들은 이미 꿰뚫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덕, 연민, 정직, 이 모든 것은 권력 게임에서는 약점에 불과하다는 진실 말입니다. 정치, 비즈니스, 혹은 인간관계의 세계에서 게임의 룰을 이용하지 않는 자는 결국 이용당하는 자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이 드물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이 어디에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대 기업을 이끌고 정부 고위직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지금 당신의 사무실 책상 건너편에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당신이 그들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괴물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리더가 되고 당신의 멘토가 되고 심지어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내면에 두려움을 심어 당신이 아무런 의문 없이 그들의 뜻에 따르도록 만듭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진실은 이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들의 계략을 믿어주고 그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그들의 방식이 성공의 일부라고 인정해주는 한 그들의 힘은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고이자 무기이며 거울입니다. 만약 당신이 단 한 번이라도 그들을 알아보는 법을 배운다면
그 누구도 당신을 체스판 위의 말로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괴물이 존재하는가?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게 너무나 쉽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다른 사람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의 성격에 어떤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궁금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인간 심리의 가장 어둡고 깊은 곳, 보통 사람들은 감히 들여다보려 하지 않는 그 심연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곳은 감정이 무기가 되고 순수함이 장기판 위의 말이 되는 곳입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관에 불편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만약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영상을 멈추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보이지 않는 힘의 역학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를 얻고자 하신다면 이 이야기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지식이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하고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어둠에 맞서기 위해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빛을 밝히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 심성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파헤칩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선의로 움직인다고 믿으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이 세상의 고삐를 쥐고 있는 자들은 부끄러움도 후회도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들은 가면을 쓰거나 피 묻은 무기를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대신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엑셀 시트를 능숙하게 다루죠. 그들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당신의 경력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따뜻한 칭찬을 건네며 당신의 마음의 열쇠를 훔쳐갑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을 때 당신은 이미 그들의 거대한 체스 게임에서 희생된 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애써 외면해온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어둠의 3요소, 즉 다크 트라이어드라고 부릅니다. 나르시시즘, 마키아벨리즘, 그리고 사이코패시. 이것은 단순한 성격 장애가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가장 위험한 3가지 심리적 무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무기들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들의 먹잇감이 되거나 꼭두각시가 될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제 인간이 스스로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만드는 곳, 다크 사이콜로지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990년대 후반, 월스트리트의 야망으로 가득 찬 한 젊은이가 등장했습니다. 그에게는 물려받은 유산도 명망 높은 가문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곤 잘 다려진 명품 수트와 매력적인 미소, 그리고 바닥을 알 수 없는 자신감뿐이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는 수십억 달러를 주무르며 월스트리트의 최정상에 올랐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심지어 그의 가장 가까운 동료들조차도 이 남자의 내면에는 공감 능력도, 죄책감도, 타인에 대한 충성심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수완 좋은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이코패스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폰지 사기를 설계한 번이 매도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투자자들을 속이며 거짓된 금융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친구와 가족까지도 그의 사기극에 끌어들였습니다. 그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났을 때 이미 6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5조 원에 달하는 돈이 허공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잃었고 몇몇은 그 충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 후에도 그의 얼굴에서는 단 한 방울의 후회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이토록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타인의 삶을 파괴하고도 일말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버니 매도프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정신구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로 다크 트라이어드 성향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위험한 정신구조는 세 가지 독성 특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나르시시즘, 즉 병적인 자기애와 오만함. 둘째, 마키아벨리즘, 즉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교활함과 책략. 셋째, 사이코패시, 즉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냉혹함과 공감 능력의 완전한 결여. 이제 가장 소름 끼치는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기업 CEO 5명 중 1명은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는 교도소에 수감된 범죄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비율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역사상 가장 성공했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했던 인물들, 예를 들어 독재자, 거부, 그리고 일부 정치 지도자들에게서는 이 세 가지 특성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다크 트라이어드는 어두운 뒷골목에 숨어있는 범죄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정치인들, 그리고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다국적 기업의 CEO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들의 이익을 착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당신이나 저처럼 사회적 규범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동정심을 표현하고 당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사실은 그들이 바로 권력과 힘의 최상층에서 가장 잘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첫인상은 매우 매력적이고 지적으로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가 당신을 철저히 이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경험 말입니다. 아마도 당신의 노력을 가로챈 상사였을 수도 있고 끊임없이 진실을 왜곡하던 연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의 믿음을 배신하고 상처만 남긴 친구였을 수도 있죠. 이용당했다는 그 끔찍한 느낌,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줄로 나를 조종하고 있었다는 그 배신감. 이 끔찍한 경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어쩌면 바로 지금 당신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일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다크 트라이어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의 얼굴이 명확하다고 믿습니다. 마치 영화 속 악당이나 괴물처럼 말이죠. 하지만 진짜 위험은 전혀 악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옵니다. 그들은 달콤한 말로 당신에게 꿈을 팔고 등 뒤에서는 당신의 세계를 약탈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체스판의 말처럼 여기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말이든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도, 죄책감도, 충성심도 느끼지 못하는 냉혈한 게임 플레이어들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단 하나, 바로 힘입니다. 다크 트라이어드는 책 속에만 존재하는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정신들이 어떻게 조용히 이 세계를 지배하는지를 보여주는 청사진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을 알아보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당신 역시 그들의 게임에서 하나의 말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내는 것일까요?
이 나르시시스트, 마키아벨리스트, 사이코패스들은 어떻게 그토록 쉽게 권력의 정점에 오르는 것일까요? 그들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사용하는 심리적 무기는 무엇이며,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는 어떻게 그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갈 것입니다. 일단 그들의 정신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나면 당신은 결코 이전과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다크 트라이어드는 앞서 말했듯 나르시시즘, 마키아벨리즘, 사이코패시라는 세 가지 위험한 성격 특성을 합친 심리학 용어입니다. 이 특성들 각각도 충분히 위험하지만 이 세 가지가 한 사람에게서 결합될 때 기만과 통제, 그리고 잔인함의 통달한 궁극의 포식자가 탄생합니다. 그들이 권력의 정점에 오르는 이유는 그들이 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어두운 정신세계 자체가 그들의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자비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것을 넘어 다른 모든 이들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 스스로 그런 환경을 조성합니다. 먼저 나르시시즘부터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스스로가 특별하고 독보적이며 모든 사람의 찬사와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설령 그가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말입니다. 그가 권력을 원하는 이유는 리더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숭배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방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자신에게 쏟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현실을 왜곡하여 자신의 작은 성과를 마치 세상을 바꾼 혁명인 것처럼 부풀립니다. 만약 누군가 그가 만들어낸 빛나는 이미지에 감히 도전이라도 한다면 그는 격렬한 분노를 터뜨리거나 교묘한 심리 개임을 시작하거나 혹은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려 시도할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었던 나르시시스트들은 단지 권력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헌신, 즉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고 오직 그를 위해 복무하는 완전한 숭배를 원했습니다. 스스로를 신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수많은 초상화를 그리게 했던 나폴레옹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작 그의 제국은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혹은 스티브 잡스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의 현실 왜곡장은 너무나 강력해서 사람들은 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가족까지 뒤로 한 채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야심찬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변 모든 사람의 빛을 빨아들여 자신의 끝없는 공허함을 채우는 감정의 블랙홀이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그의 지성이나 힘이 아닙니다. 바로 그의 매력입니다. 무기화된 매력.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들은 카리스마는 최고 수준이지만 공감 능력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심리적 도구 상자를 가지고 다닙니다. 처음에는 사랑과 칭찬으로 당신을 압도하는 러브바밍, 점차 당신의 현실 감각을 부정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 그리고 때로는 애정을, 때로는 냉대를 보여주며 당신을 감정적으로 길들이는 간헐적 강화까지. 그들은 마치 사이비 종교의 교주처럼 행동합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당신이 스스로를 알아보지 못할 때까지 서서히 당신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그들의 희생자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자신의 그림자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과학이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신경과학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단순히 감정적인 상처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뇌를 재프로그래밍합니다. MRI 스캔 결과 이런 관계를 겪은 사람들의 뇌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에게서 보이는 것과 유사한 활동이 관찰됩니다. 이염을 감지하는 편도체는 끊임없이 과활성화되고 자존감과 정체성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피질이 기능은 약화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이 찢어지는 경험이 아니라 정신의 구조 자체가 무너지는 공격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펼쳐지기에 가장 이상적인 무대는 바로 소셜미디어입니다. 오늘날의 디지털 세상은 나르시시즘